3과 우리 음절과 쉐바와 경강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면서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교재 30쪽 연습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쉐바 익히기요. 다음 각각의 낱말에 있는 쉐바가 유성인지 무성인지를 그 이유와 더불어 말해 보십시오. 자, 무성 쉐바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단모음 다음에 있으면 무성 쉐바다.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1번 봅시다. 1번 달렌 밑에 있는 이 쉐바가 유성입니까? 무성입니까? 무성이죠. 앞에 히렉 단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단모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무성 쉐바다. 그래서 무성 쉐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음절이 또 나눠지는 거죠. 자, 2번 약디의 코프 밑에 있는 쉐바는 무성입니다. 역시 파타 다음에 있기 때문에 무성 쉐바입니다. 다음 3번 넥도 유성입니까? 무성입니까? 역시 세골 다음에 있기 때문에 무성입니다. 그 다음에 묵다는요? 무성입니다. 역시 무성입니다. 키부츠가 단모음이죠. 그리고 민하 무성입니다. 역시 히렉이 단모음이죠. 그 다음에 코트빔 6번에 이게 탑 밑에 있는 쉐바는 유성일까요? 무성일까요? 유성입니다. 유성이죠. 왜 그렇습니까? 장모음. 앞에 홀렌밥 장모음 있죠. 단모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 베르카 유성입니까? 무성입니까? 유성입니다. 유성이죠. 세례는 단모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느바림 유성입니다. 달렌 밑에 있는 쉐바는 유성이죠. 왜 그렇습니까? 낱말 처음에 나오는 쉐바는 유성이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것이 첫 음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미즈버호트. 자, 쉐바가 연달아서 나올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것은 우성, 뒤에 있는 것은 유성. 그렇습니다. 그 다음 드라킴, 마찬가지로 10번 드라킴, 달의 밑에 있는 쉐바는 유성 쉐바입니다. 앞에 당연히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 단모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첫 음절에 있는 쉐바는 유성 쉐바입니다. 11번 킷루 유성입니까? 무성입니까? 유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강점 밑에 있는 것은 경강점 밑에 있는 쉐바는 이게 왜 그런 경강점입니까? 앞에 모음이. 앞에 자음이 있지 않고 모음이 있기 때문에 경강점입니다. 유성 쉐바였고요. 그 다음에 말코 이 라메드 밑에 있는 쉐바는 무성 쉐바죠. 파타크가 단모음입니다. 그 다음 13번 시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쉐바는 무성 쉐바입니다. 앞에 히렉이 있죠. 단모음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여다베일 이게 쉽죠. 처음에 있기 때문에 유성 쉐바입니다. 마지막 15번 여다브루 이 쉐바 첫 번째 쉐바 유성이죠. 처음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쉐바는 역시 유성입니다. 아까 11번처럼 경강점 아래에 있으면 이건 한번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경강점 아래에 있는 쉐바는 유성 쉐바입니다. 둘 다 유성이죠. 자, 두 번째 문제 다게쉬 익히기. 자, 이제 다게쉬가 버가드 케파트 외에 자음에 있으면 다게쉬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경강점이죠. 그죠? 연강점이 될 수가 없죠. 버가드 케파트에 그 다게쉬가 찍혀 있으면 경강점이 될 수도 있고 연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구분 기준이 뭐였습니까? 앞에 모음이 있으면 경강점이고 앞에 자음이 있으면 연강점이다. 그렇게 일단 편의상 구분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봅시다. 밑바 베트가 버가드 케파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연강점이 될 수도 있고 경강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강점입니까? 경강점입니까? 경강점. 자, 앞에를 보십시오. 이게 연관이 됩니다.
쉐바를 구분하는 것과 연강점, 경강점 구분하는 것, 음절은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먼저 쉐바가 유성 쉐바인지 무성 쉐바인지 먼저 보십시오. 아까 1번에서 했던 문제죠. 무성 쉐바죠. 무성 쉐바라는 것은 소리가 안 나고 음절을 닫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렛이 자음이죠. 이 베트 앞에 자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강점이죠. 그죠? 예. 그렇게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 키타슈 같은 경우에는 연강점입니까? 경강점입니까? 일단, 브가르케 파트 문자죠.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 히읗이 있죠. 그러니까, 경강점입니다. 앞에 모음이 있으면. 3번, 이샤 같은 경우에는 쉬는 브가르케 파트가 아닙니다. 무조건 경강점이죠. 4번, 니스, 바흐. 이 경우에는 베트 안에 있는 다게시가 연강점입니까? 경강점입니까? 연강점. 앞을 보시면 무성쉐바에 있으니까 연강점입니다. 5번, 요거는 교재를 신 위에 있는 것을 쉐바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게 워드 프로그램의 자동 수정 때문에 출판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메시테인데 메시테가 됩니다. 자, 메시테 신 밑에 있는 쉐바가 무성 쉐바죠. 앞에 히읗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타브 및 타브에 있는 다게시도 연강점 있죠. 네. 잠깐만 끊으세요. 끊으세요. 답이 메시테 연강점입니다. 여기 잠깐 끊고 갑시다. 헷갈렸습니다. 자, 5번 다시 풀겠습니다. 5번 미시테 여기 있는 신 위에 있는 것을 보시는 대로 쉐바로 수정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무성 쉐바입니다. 그죠? 예. 무성 쉐바이기 때문에 타브에 있는 것은 타브 앞에 자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강점입니다. 6번 무타베의 베트에 있는 점은 연강점입니까? 경강점입니까? 부가드 케파트이기 때문에 연강점이 될 수도 있고 경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몸이 있으니까 경강점입니다. 7번 암밈 같은 경우에는 경강점입니다. 이건 부가드 케파트가 아니죠. 8번 익토브 탑 안에 있는 점은 연강점이죠. 앞에 있는 카프 아래 쉐바가 무성 쉐바이기 때문에 연강점입니다. 9번 미즈버호트 자, 베트 안에 있는 다게시는 경강점입니다. 그죠? 앞에 있는 쉐바가 첫 번째 쉐바가 무성 쉐바이기 때문에 자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0번 휘찜 쌀에 있는 점은 경강점입니다. 그죠? 부가드 케파트가 아니죠. 그죠? 그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게시를 보시면 이게 부가드 케파트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11번 봅시다. 키틀루 연강점입니까? 경강점입니까? 네, 경강점입니다. 그 다음 12번 말코 부가드 케파트죠? 연강점입니까? 경강점입니까? 연강점입니다. 앞에 있는 쉐바가 파타코와 함께 무성 쉐바이기 때문에 자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카프 안에 있는 다게시는 연강점입니다. 자, 네그도 이 경우도 부가드 케파트죠. 그러면 연강점인지 경강점인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연강점입니다. 그죠? 14번 여타 베이르 같은 베트 안에 있는 점은 앞에 자음이 있습니까? 모음이 있습니까? 모음이 있으니까 경강점입니다. 15번 여다브루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자음이 있습니까? 모음이 있습니까? 모음이 있죠. 그래서 경강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음절 익히기. 자, 음절 익히기는 여러분이 쉐바를 먼저 구분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게시로 잘 생각을 해야지 음절을 제대로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음절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모음으로 시작할 수 없다. 히브리어의 음절은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이 있다. 이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미드바 같은 경우에는 쉐바가 무성 쉐바였습니다. 그죠? 음절을 닫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음절이 하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야크일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요 쉐바가 무성 쉐바죠. 그래서 여기서 음절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야크일 두 음절이 되죠. 넥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음절이 나눠집니다. 목달 어떻게 됩니까? 예, 마찬가지죠. 그 다음 맨하 또 마찬가지죠. 예, 여기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유성 쉐바였죠. 여기 탑 밑에 있는 쉐바가 그죠? 앞에 장모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성 쉐바라는 건 발음이 되고 음절을 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앞에서 음절이 지금 음절 내려오는 게 거꾸로 됐는데 코 다음에 하나가 내려오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자체가 하나의 음절이 되는 겁니다. 아주 짧은 모음이 있는 음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메르카 레시 밑에 있는 쉐바가 유성이었습니까? 무성이었습니까? 유성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3음절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바림 같은 경우에는 달레 밑에 있는 쉐바가 유성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음절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음절이 됩니다. 미즈버톳 자 쉐바가 연달아서 나올 때 앞에 쉐바는 무성, 뒤에 쉐바는 유성. 앞에 쉐바가 무성이니까 거기에서 음절이 하나 나눠지고 유성 쉐바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음절이 하나 나눠집니다. 그래서 3음절 낱말이 되는 거죠. 네라킴도 마찬가지죠. 달리 밑에 있는 쉐바가 유성 쉐바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나눠지고 그 다음에 라킴 이렇게 만약에 캅까지 한 음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음절 원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음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라 다음에 끊어주셔야 됩니다. 자, 키틀루 이게 이제 여러분이 좀 잘 익히셔야 되는 거죠. 경강점 아래에 있는 쉐바는 유성 쉐바다. 이 쉐바가 유성 쉐바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한 음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절을 이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12번 올라밈 자 오에서 나누셔야죠. 그죠? 라 밑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3음절 명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프로 같은 경우에 폐 밑에 있는 쉐바가 유성입니까? 무성입니까? 무성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가 나눠줍니다. 여다베르 같은 경우에는 요드 밑에 있는 쉐바는 유성입니다. 유성. 그죠? 그래서 이것도 3음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다브루 아까 요 베트 안에 있는 쉐바가 경강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경강점 아래에 있는 쉐바는 유성.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음절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음절이 굉장히 많은 게 됩니다. 그죠? 요드 밑에 있는 쉐바도 유성이기 때문에 한 음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쉐바도 유성이기 때문에 한 음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음절과 쉐바와 경강점 이것은 유의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